소중한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잠잠한데 입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 말들은 우주에 신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아유, 또 돈이 빠듯하네. 미치겠다. 내가 뭐라고 그런 거래. 난 진짜 운이 없나 봐. 그런 말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우주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가진 생각이나 의도를 직접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반복되는 진동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은 가장 강력한 진동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말, 그게 바로 우주에 보내는 명령어입니다. 난 부족해. 난 불안해. 난 안 돼. 당신은 그런 말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를 가난한 파동으로 등록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운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흘리면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정리입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요, 파동이 흐트러집니다. 신호가 엉켜버립니다. 에너지가 새버립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엉킨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곧 여러분이 현실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파동입니다. 말은 주파수입니다. 말은 초대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삶에 어떤 에너지를 초대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우주에 대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매일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말이 적어지면,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면 기운이 모입니다. 기운이 정돈되면요, 우주와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실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자주 했던 말이 어떤 것인지 떠오르시나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돈과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댓글에 그 말을 적어보세요. 이제는 그 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선언을 우주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은 우주로 향하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그 파동에 따라 여러분 삶에 어떤 흐름을 보낼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돈을 밀어내는 말들을 매일같이 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안 돼. 이런 말들은요, 우주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보내려던 기회를 다른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돈이 없어. 나는 계속 힘들 거야. 이런 말들은 여러분 안의 창조 에너지를 마비시킵니다. 우주는 창조하는 존재에게만 새로운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돈 벌기 정말 힘들다. 돈은 왜 이렇게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걸까? 난 정말 운이 없다. 이런 말들 역시 강력한 자기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의 현실을 가난한 버전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말의 반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진동에 현실이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말이 현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은 이미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 여러분이 뱉은 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걸 차단하는 말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나도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 뒤에 근데 뭐 난 안 되겠지. 이렇게 말이 한 줄 붙는 순간 그 파동은 바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말이란 혼잣말도 포함돼요. 특히 혼잣말이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입속, 머릿속, 말버릇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런 말들을 줄이셔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아, 정말 힘들다.
돈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줄여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운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줄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줄인다는 건 우주에 새로운 파동을 보낼 여백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돈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정돈된 곳에만 흐릅니다. 말이 많다는 건,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건 곧 흐름이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산만하고 감정은 흔들리고 방향은 흐트러지고 그 상태에서 들어온 돈은 잠시 머물렀다가 곧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입니다. 돈도 기운을 보고 움직입니다. 사람을 보고 흐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보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가장 먼저 말에서 감지됩니다. 말이 정돈된 사람, 말이 고요한 사람, 말이 묵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돈은 편안히 앉아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사람, 자기 비하, 불안, 푸념,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미 기운이 아주 복잡한 상태입니다. 돈은 그 산만함을 감지하고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에너지가 모이면 자신의 중심이 생깁니다. 중심이 생기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건 돈을 부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고요해지면서 내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는 새로운 흐름을 시작합니다. 이건 우주와 나 사이의 통신을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덜 말한다는 건 덜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보내는 명확하고 고요한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말을 더 하려 하기보다, 부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보다 다시 완전히 다르게 스스로에게 말을 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말을 더 하려 하기보다, 안 좋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기보다 그런 말들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의 기운이 정돈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곁의 돈도 조용히 그 정돈된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설명하느라, 누군가를 설득하느라, 운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느라 그 수많은 말들 속에 당신 자신이 점점 묻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말들을 줄여보기 바랍니다. 우주는 조용히 준비된 사람에게 항상 기회를 줍니다. 말이 고요해질수록 기회는 점점 더 뚜렷해질 거예요. 운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돈은 방향을 찾아서 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해서 하는 말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억울해서, 초조해서, 무서워서 했던 말들, 이런 말들도 이제는 놓아주세요. 우주는 지금 또 여러분의 고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가 우주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줄일수록 더 큰 흐름과 연결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은 이미 당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 결제 문자만 떠도 또 돈이 나가네 하면서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는 분들, 모임 자리에서 계산서가 딱 올라오는 순간 내가 이거 내도 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 느낌. 만약 지금 이 얘기가 요즘에 나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쪼그라드는 감정,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이라는 감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버거운 건 통장에 있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붙이는 낙인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더 힘듭니다. 내가 이 모양이니까 가족이 고생하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자기 비난의 루프가 돈보다 먼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하나 있죠. 가난한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감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인생 전체에 이상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새로운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먼저 물러서게 되고요. 배우고 싶은 게 생겨도 어차피 중간에 포기할 거잖아 하고 접어버리고,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면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이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반복해서 믿게 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출발점엔 대부분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월급 많이 받으면 성공한 거다. 집이 있으면 안정된 사람이다. 차가 좋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통장 잔고가 곧 내 인생의 성적표다. 그러니 통장을 볼 때마다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 점수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네, 머리로는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이걸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훈련 3가지를 같이 해볼 건데요.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돈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입니다. 사실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는 무섭고 불안하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렇게 느끼면서도 입으로는 잘 될 거야, 긍정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서운한 거예요. 누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야 괜찮아 이 말부터 나오면 더 서러운 것처럼 내 마음도 나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덮어버리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엔 이거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으실 때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고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돈 때문에 무서워. 카드값 문자만 떠도 심장이 덜컹 내려앉아. 나 돈 때문에 서러워. 이 말을 누구한테 하시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드디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게 첫 번째 회복 버튼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상황과 존재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오늘부터 정말로 입에 붙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하루 최소 3번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넌 진짜 부족한 사람이지. 봐, 넌 빚도 있고 나이도 많잖아. 괜찮습니다. 그 반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그런 생각 드는 건 인정할게. 근데 나는 오늘부터 나를 그렇게까지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돈은
나라고 묶어놓은 공식, 이걸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은요, 아주 작은 액수라도 내 편에 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지갑에 10,000원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에휴, 이걸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고는 기분 좀 달래보려고 아무거나 먹고 사고 또 후회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10,000원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5,000원은 지금의 나를 돌보는 것으로, 나머지 5,000원은 내 미래의 나를 위한 것으로. 그 5,000원으로 커피를 사 드셔도 괜찮고요. 장미 한 송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것을 먹느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그래, 오늘 하루 버티느라 진짜 수고했다.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잘했어. 이렇게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어디든 따로 떼어두세요.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어도 좋고요. 이미 있는 통장에 메모만 새로 붙여도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좌. 그리고 이체 버튼을 누르면서 작게 중얼거려주세요. 나는 지금 돈을 모으는 연습이 아니라 내 편에 서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를 위해 아무것도 못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무력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부터 돈을 모으는 힘도, 배우고 움직이는 힘도 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닥터님, 이렇게 한다고 제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달라집니까? 정말 솔직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 운동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팔굽혀펴기 10개를 했다고 갑자기 몸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역시 난 운동이랑 안 맞아 하고 그만두면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계부 한 줄 쓴다고 해서, 오늘 영상 하나 본다고 해서 내일 계좌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30일, 60일, 90일이 쌓였을 때 돈과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도가 바뀌면요, 선택이 바뀌고요.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끌어당김, 잠재의식의 변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쉽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난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끌어당김이고 뭐고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제일 먼저 살려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돈은 조금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 어떤 돈이 와도 우리는 그걸 오래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과 함께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선언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돈보다 나를 먼저 살린다.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 편에 서기로 했다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소중한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수억 원을 가진 억대 부자입니다. 네, 제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빚이 많은데 억대 부자라고? 인생닥터 드디어 미친 거 아니야?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소중한 인생닥터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비슷한 현실만 반복할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늘 돈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데 바딤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가능성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거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사실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 딱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 역시, 억대 부자인 당신 역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실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안타깝게도 그 현실을 볼 수 없을 뿐이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TV 채널 7번을 틀면 뉴스가 나오고 채널 13번을 틀면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채널 7번, 즉 돈이 늘 빠듯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채널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요. 근데 진짜는요, 리모컨만 다시 누르면 언제든지 다른 현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 그 현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차원의 이동이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함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노력이나 성실함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바라보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현실을 어떻게 바꾸냐? 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고르는 겁니다. 우리는 늘 현실을 바꾸려고 애써왔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트랜서핑에서는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가능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걸로 정해지는 겁니다. 상상에 앞서 감정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가능성의 현실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그 현실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또 돈 걱정이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면 그건 돈이 부족한 현실을 또다시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요, 그건 이미 다른 가능성을 향해 이동 중인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눈을 감고 아주 생생하게 떠올려보세요. 내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 나는 월 1000만원씩 버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그만큼의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편안해지고 당연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이미 현실이 이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로 믿으셔야 해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감정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부자가 돼야 행복한 거지.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복한 감정에 머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대 연봉자, 로또 1등 당첨자, 자수성가한 CEO 등등 그 현실들이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서 당신이 선택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선택하는 힘, 그건 거창한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당신의 감정 상태,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해주는 의식적인 선택,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또 출근하기 싫다. 정말 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혹시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펜듈럼이 만든 현실 안에서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펜듈럼이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대신 선택해주는 거대한 집단의식의 흐름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은 원래 벌기 힘든 거야.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해.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그만큼 잃게 될 거야. 부자는 뭔가 수상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 이런 말들. 우리는 그걸 진심으로 믿지 않더라도 늘 들으며 살아왔고 늘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이건 무서운 진실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가 선택한 현실이 아니라 펜듈럼이 정해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그런 말들은 결국 우리가 진실처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또 다음 선택을 제안하곤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이 부족한 인생, 매달 빠듯한 수입, 하고 싶은 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힘든 삶, 이런 현실들이 계속하여 자동으로 반복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제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현실이야. 뭐가 바뀌겠어? 그냥 이게 내 인생이야. 이런 생각, 이런 말, 전부, 이 모든 것이 전부 펜듈럼이 만든 환상입니다. 트랜서핑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현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의 현실, 그건 단 한 번도 당신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가족이, 학교가, 미디어가,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무의식적으로 대신 골라준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맞아. 내가 언제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선택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 느낌, 그 울컥함, 그게 바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증거입니다. 트랜서핑은 말합니다. 이제는 펜듈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현실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 진짜 의도여야 한다고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요? 억대 연봉자가 되는 것,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가족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 그게 진짜 의도라면 그걸 향해 가는 현실도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현실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펜듈럼이 계속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건 네가 할 수 없어. 그런 건 위험해.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안정이 최고야. 그냥 그대로 살아. 이제 그 펜듈럼의 목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그 소리를 딱 한 번 의심해보세요.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조용히 열릴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은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상상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감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랜서핑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진짜 힘은 감정의 진동 상태에 있다고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내가 어떤 가능성이 현실에 동조할지를 결정짓는 주파수입니다. 어떤 주파수에 맞춰졌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진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상하게 기분 좋았던 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일이 척척 풀리며 심지어 우연히 돈이 생기거나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던 날, 기억나시나요? 그날 당신은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현실을 고른 상태였던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현실이 따라온 게 아닙니다. 좋은 현실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현실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돈이 들어오는 현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현실이 힘드니까 자꾸 무너지게 돼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현실에 있는 나를 연기해보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 통장에 3억이 입금된 상태. 그 돈으로 하고 싶던 걸 하나씩 하는 나.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는 나. 네, 그렇게 느끼는 순간 묘한 전율이 느껴질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참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그게 바로 진짜 현실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여러분은 이미 그 현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또 다른 가능성에 나와 동일한 주파수에 진입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많으면 3번. 내가 원하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연기하며 그 감정을 진짜처럼 느껴보세요. 이걸 반복하면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상인지 이게 현실인지,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감정 진동에 맞는 현실을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끌어옵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 있던 저 역시 이걸 통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갑자기 좋은 연락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기고 기적처럼 일이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죠. 현실은 감정이 만든다는 걸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현실을 고른다는 걸요. 이걸 안 순간부터 저는 이제 감정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감정 상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이 곧 내가 가야 할 현실의 방향이니까요.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고 있으신가요? 불안, 의심, 외로움, 혹은 약간의 설렘, 잔잔한 확신? 네, 어떤 것이든 그 감정이 곧 당신의 내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마주할 현실, 그건 오늘 당신이 품은 감정이 고스란히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 이미 부자가 된 나의 감정을 느껴주세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게 가능한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순간 이미 현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하다가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우주의 검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현실을 선택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고른 게 이거 맞아? 정말 그 현실을 살 마음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는 우리가 보내는 감정의 진동을 인식하고 아, 저 사람 다른 가능성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진짜 선택된 감정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검증을 보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불안한 소식, 갑작스러운 지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가 던지는 테스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겠니? 이렇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원래 현실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거봐, 안 되잖아. 역시 나 같은 건 무리야. 이 말을 하는 순간 우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 역시 그렇구나. 그럼 다시 이전 현실로 돌아가자. 정말 슬픈 진실이지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검증이 왔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통과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바뀌는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이 어떤 감정을 유지하느냐가 그 다음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마음, 불안한 예측, 조급함, 그 모든 걸 잠시 멈추고 그저 고요하게 나는 이미 이동 중이다. 그걸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구독자님, 기억하세요. 지금은 마치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물결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미 여러분의 감정 진동을 인식했고 그에 맞는 현실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닫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은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문 너머의 세계로 끊임없이 이끌고 갈 겁니다. 소중한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있으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현실로 향해 움직인 사람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 법칙과 다르게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선택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현실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유한 현실을 향해 이동 중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 더 느껴보세요. 조금 더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오늘 그 감정을 바꿨다면 당신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으시고 따뜻한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가능성의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끝낸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능성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합니다. 출근하고 버티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팁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대출이자가 빠져나가죠. 자동이체된 관리비, 통신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봤을 때 남아있는 숫자가 참 애매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온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점심값, 아이들 학원비 같은 고정비도 나갑니다. 그렇게 다 나가고 통장을 다시 열어보면 정말 또 숫자가 많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요. 이제부터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식도 들려오곤 하는데요. 나 이번에 차 바꿨어. 이번에 전세 말고 내 집 하나 샀어. 나 주식으로 큰 돈 벌었어. 잘됐다 하고 축하해 주지만 샤워할 때나 잠이 안 오는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여전히 여기일까? 그리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라벨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름표 말이죠. 그래, 나는 원래 돈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 나는 원래 돈이 안 붙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 그런데요, 이 라벨이 무서운 이유는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만 듣습니다. 나는 돈 복이 없다.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너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거구나. 그럼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줄게 라고 조용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에서 그럼 나는 지금 어디부터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요.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 돈의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그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급, 카드값, 이자, 통장 잔고 같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둘러싼 집단적인 감정과 분위기가 있는데요. 돈에 대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 조급함, 비교심, 열등감, 이 감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트렌서핑에서는 사람의 걱정과 불안이 모여서 하나의 분위기, 하나의 흐름이 되어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는 힘, 이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남들만큼은 벌어야 정상이다. 이런 거 말이죠. 뉴스는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광고는 그 불안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삶. 돈을 쓰는 이유도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중요성이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돈이 중요한 걸 넘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잊으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트렌서핑에서는 어떤 것의 중요성을 너무 높이게 되면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걸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필사적으로 어떤 목표를 쥐려고 할수록 그게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집착에 가까워지는 순간 몸이 굳고 선택이 좁아지고 오히려 더 안 풀립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으신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비교 펜듈럼입니다. 친구, 동료, 가족, SNS 속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쟤는 벌써 집 샀더라, 쟤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나한테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질러보자 하면서 잘 모르는 투자, 급하게 따라 들어간 주식 종목, 빚을 끌어와서 하는 비투 등 이런 선택들로 한 방을 노리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며 아예 시도조차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쪽입니다. 두 번째, 불안 펜듈럼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을 자극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들어진다. 평범하게 벌어서는 답이 없다. 이 말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이다. 뭘 해도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불안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잔뜩 가져가 버립니다. 세 번째, 과소비 펜듈럼입니다. 하루가 너무 지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쇼핑 앱을 켜고 편의점을 돌면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카드값 고지서를 보는 순간 더 큰 불안과 더 깊은 자기 혐오가 찾아오죠. 이때 펜듈럼은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봐라, 너는 원래 이런 애야. 너는 원래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말을 믿는 순간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더 작아지고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트렌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 불안, 과소비에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야 라고 낙인을 더 깊게 새기는 길. 또 하나의 길은 지금으로부터 조금씩 지금 이 생각과 감정이 어떤 흐름에 휘둘리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돈의 흐름, 내가 원하는 삶의 슬라이드를 조금씩 선택하는 길.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돈이 막히는 시기는 분명히 힘든 시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망한 구간이 아닙니다. 옛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리와 전환의 구간입니다. 집을 대청소하기 전 먼지와 짐이 한꺼번에 바닥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패턴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트렌서핑에서는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싸게 다뤄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도 에서 받는 대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대하던 값어치에서 맞춰가지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건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운의 구조를 바꾸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요성인데요.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렌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루어야 해. 어떤 것에 이 정도로 매달리면 세상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그것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다.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돈 앞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돈이 안 중요하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내 존재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 감각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트렌서핑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하는 장면, 상상하는 장면을 슬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요즘 어떤 슬라이드가 가장 자주 돌아가고 있나요? 하는 내 모습, 통장 잔고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 장면을 계속 틀어줄게. 슬라이드를 조금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말에 통장을 열었을 때 두둑히 있는 통장의 잔고, 수많은 돈이 들어오는 모습, 통장에 원하는 만큼 수많은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나는 그냥 돈 걱정만 하다가 끝나지 않겠다. 나는 돈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일단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지금 돈이 안 풀리는 시기는 망한 구간이 아니라 정리와 전환이 구간이다. 둘, 펜듈럼과 과한 중요성에서 한 발 물러설 때 비로소 돈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 세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 한 줄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나는 내 돈의 흐름을 다시 설계한다. 그 한 줄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아주 깊고도 조용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건데요. 그렇다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내게 주어지는 포상금이 늘었다. 뭔가의 마음이 모일수록 그것이 커지기 때문이다. 삶에서 좋은 일에 마음을 모으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기회, 인간관계, 심지어는 돈도 내게로 왔다. 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아주 크게 감소했고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정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난 지금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데 무슨 감사야? 매일이 우울하고 힘든데 도대체 뭘 감사해라는 거야? 네, 정말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 터널을 지나왔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3억의 빚을 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이때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절망에 빠지는 것. 두 번째는 그래도 건강한 몸과 새로운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이 작은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시험에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때 우연히 접한 것이 감사하기라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뭐가 감사한지 찾기도 힘들었고요. 찾아도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찾아야 했던 감사할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스한 햇살이 보였고요. 물 한 잔의 시원함에 감사했으며 친구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에는 괴로웠던 공부가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일상이 감사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시험에 생각지 못할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평범했던 하루는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단했던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한 여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적 같은 변화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말이죠. 감사하기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참 여러분 혹시 오늘 해가 뜨는 걸 보셨나요? 매일 보는 일상적인 광경이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딱 알맞은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에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말이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행성을 발견할 확률은 수억 분의 1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적 같은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력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는 지성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여유를 가졌다는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채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만 키워왔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놀랍게도 92%의 환자들이 한 달 만에 증상 자체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소중한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조금씩 감사하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 분명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감사 명상을 듣는 거예요. 아침 감사 명상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잠재의식에 감사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뇌는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라 그 어떤 것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인생 닥터가 올려드린 아침 감사 명상을 찾아서 아침마다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아래 링크로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해보면 됩니다. 씻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길에 나서고 이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감사 명상을 배경음악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